엄마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아요. 신생아들 부모님들은 그래서 여기 눈그림자가 여기까지 내려야죠.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아무리 힘드셔도 3, 4시간에 한 번은 깨서 먹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한 4시간에 한 번씩은 먹여줘야 되는 거죠. 낮에도 잘 자면 굳이 깨워서 먹이지는 마세요. 그럼 밥 달라고 울 때 줄까요? 네. 근데 왜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 나와서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내 딸도 막 168, 막 170까지 컸으면 하니까 막 먹이고 싶거든요. 육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위해 저희가 나섰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맘 아나운서 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말씀, 도움 말씀을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3대 국가 핵심 병원 하면 딱 3가지거든요. 소아 전문 필수 의료 24시간 한다는 얘기고요. 지역 협력 중심 병원으로서의 3대 국가 핵심 병원으로서 전국 유일한 소아 청소년과 우리 아이들 병원의 조기혜 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기혜입니다. 우리 아이들 병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병원입니다. 밤에도 소아 진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 아픈 아이들 와가지고 진료를 보고 수액도 맞고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혹시 밤에 아이들 아프면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정말 너무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서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됩니다. 5살 터울로 제가 네네. 만 43세에 둘째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요즘에 진짜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아, 다시 시작하려니까 너무 기억도 안 나고 첫 번째 때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맞아요. 두 번째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기억이 안 막상 나.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원장님과 함께하게 돼서 제가 제일 기쁩니다. 박은영 아나운서의 그 귀여운 애기들 범준이와 채연이는 네. 박은영 아나운서의 유튜브 아나 모르나 박은영 네,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저희 큰 틀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신생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이들 크는 시기별로 네네. 저희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요즘에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보시다가 댓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생후 3주 된 아기가 자꾸 깨서 우는데 산후도우미 분이 신생아 때부터 규칙적으로 먹고 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네. 아기는 줄 때까지 계속 우는데 이렇게 울리는 게 맞을까요? 육아책에 보면 신생아는 하루에 18시간도 잔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하루 기껏해야 12시간 조금 넘게 자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임신 중에 가끔씩 커피를 먹어서 그럴까요? 이런 뭔가 육아와 아이의 어떤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일단은 나 나의 때문일까? 잘못인가? 네, 맞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근데 심지어 제가 전공의 때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의 시절에 병동에서 일을 하는데 베이비 로션 냄새만 맡아도 네. 너무 속이 울렁울렁하는 거예요. 입덧이 심해서. 제가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다가 네. 너무 한 모금씩 마셨거든요. 아기를 낳는데 잠을 너무 안 자는 거예요. 내가 그 그때 카페인 커피를 때문일까? 먹어서 아기가 이렇게 안 자나 하는 생각을 네. 심지어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에 계신 선생님도 하시니 우리 어머님들 이런 고민하시고 내 탓하시는 거 당연한데요. 과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네.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는 보통 하루에 몇 시간을 자나요? 통계적으로는 아기들이 보통 짧게는 한 14시간, 길게는 18시간까지도 잔다고 합니다. 근데 네. 애들마다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럼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짧게는 한
6시간? 그렇죠. 길게는 10시간 정도 육아하면 되겠는데 거뜬한데 이거 할만하겠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게 언제 깰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처음에 1, 2주는 사실 진짜 밥 먹을 때 외에는 계속 잠만 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언제 깰지 모른다는 게 맹점이죠. 그렇죠. 네. 아기가 신생아일 때는 얘는 가만히 누워 있어서 사실 먹이고 재우고 싸면 치워주고 이거밖에 없는데도 엄마들이 가장 힘든 부분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아요. 신생아들 부모님들은 그래서 여기 눈그림자가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엄마 팬더, 아빠 팬더. 애기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든데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아무리 힘드셔도 안 깨고 계속 자면 3, 4시간에 한 번은 깨서 먹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만사가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신생아 검진 시기가 생후 14일부터 35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시기 정도, 한 3주 정도가 되면은 아기가 안 먹고 잘 자면 굳이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아기라면. 건강한 아이면 그냥 네네. 재워도 된다. 네네. 이게 모든 아기에게 적용이 되는 건지. 그렇진 왜냐하면 또 않습니다. 간혹 미숙아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아기가 조금 빨리 태어났다. 네. 아니면은 아기가 이제 좀 몸무게가 작게 태어났다. 아니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길게 오래 받은 아이들, 평소 때 잘 안 먹고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만약에 안 깨고 계속 자면 시간 맞춰서 깨워가지고 좀 먹여줘야 합니다. 3, 4주가 지나더라도 네, 그때는 맞아요. 좀 깨워서 먹여라. 네. 아, 근데 진짜 어머님들 이렇게 진료하시다 보면 음. 정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죠. 많죠. 그래서 뭐 어떤가요? 여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여기가 숨은 제대로 쉬고 있는 건가? 그거 진짜 저도 첫째 키울 때는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대봐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가슴에 대보고.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대보고 네. 왜 이렇게 우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죠. 아기가 그렇죠. 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기가 왜 이렇게 길게 자도 되는 건가? 그다음에 왜 얘는 이렇게 잠을 안 자지? 왜 이렇게 울지? 막 왜 계속 이렇게 수시로 우니까. 용트름을 하면서 계속 이게 꽁꽁거리면서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 어디가 불편해서 그런가? 음. 계속 신경을 많이 쓰죠. 제가 지금 소아과 진료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창의력은 정말 끝이 없어요. 이 창의적인 질문이 30년 넘게 아직까지도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질문해 주신 것들 중에 아기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냐면 얘네들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 양수 안에서 안락하게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 모든 게 낯설고 새롭기 그렇죠.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 그렇게 자주 우는 건 당연한 건 거죠. 그렇죠. 아기가 말을 하는 아기의 언어는 울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걸로 자기를 표현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한번 아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지만 춥거나 더운 적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먹지 않고 있었지만 배고픈 게 뭔지 배부른 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엄마 배 밖으로 나왔더니 수시로 더웠다 추웠다 하죠. 그리고 아기가 배가 고팠다 불렀다 하죠. 너무 생소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깼는데 세상에 나왔더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 앞에서 막 어른어른 보이고 네. 눈이 부시기도 하죠. 원래 엄마 뱃속에서는 아기가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양수가 빠져나가면서부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미각은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맛이라는 것도 느끼죠. 그리고 아기 피부에 느껴지는 감촉도 너무 새로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손이라든가 아니면 뭐 목욕물, 응가, 쉬어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기들은 이런 여러 가지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배워가는데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었을 때 환경하고 너무 다르니까 네. 아기도 적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다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엄마가 모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배가 불러서 그만 먹고 싶어도 계속 자꾸 먹이지를 먹이려고 하고. 안 울래야 네. 안 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는 게 그냥 막 뭔가가 불편하고 싫어서가 아니라 어떤 소통을 하자는 네, 맞죠. 아기는 의사로 봐야 우는 거 되는 말고는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는 누구나 다 울거든요. 우리가 미숙아로 보는 게 몇 주죠? 뱃속에서 37주를 채우고 나오면 만사가라고 하니까요. 36주 6일. 엄마 뱃속에서 지낸 시간이 36주 6일까지 아가들을 미숙아, 요즘에 이른둥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2.95kg로 태어났거든요. 출생 체중은?
네.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정상 체중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넓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2.6kg부터 4kg까지를 정상 체중 범위로 잡기 때문에 네. 2.9면 그렇게 작은 체중은 아니죠. 그럼 보통 한 달까지는, 생후 한 달까지는 몇 시간에 한 번 먹는 게 제일 좋은가요? 만약에 아기가 생후 한 3, 4주 됐을 때 아직도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는 아기라면 보통 간단한 계산법이 있어요. 개월수 더하기 3을 하면 되거든요. 개월수 더하기 3. 네, 그러니까 한 달 된 아기는 4시간 정도 안 먹고 잘 수 있어요. 저는 3시간마다 무조건 먹였었는데. 아, 3, 4시간 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하루에 먹는 수유량 자체가 네. 아기한테 적당하면 되는 거거든요. 2개월 되면 그럼 5시간이죠. 5시간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6개월 때 6 더하기 3, 9시간 계산이 나오잖아요. 6개월이 되면 아기들이 이유식을 시작하죠. 우리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 아기 밤중 수유를 끊고 통잠을 재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9시간 정도 아기가 자주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공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유식을 할 무렵부터 통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둘째 세연이가 4개월이거든요. 그럼 7시간에 한 번씩 먹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안 먹고 계속 자도 됩니다. 아기가 자면은 아기가 보통 한 달에 7시간을 잔다, 2달에 10시간을 잔다 해도 아기가 깨어있을 때 활발하고 그다음에 잘 먹어서 체중 증가가 잘 되는 아가라면 일부러 깨워서 먹일 필요 없죠. 세연이는. 그냥 푹 자게 둬도 된다. 네네. 아까 아직 그 거기까지 못 깨워서 갔어요. 먹여야 되는 아가라면 아까 그 기준 있었잖아요. 네. 미수가 체중 적은 아기, 치료를 받았던 아기, 잘 안 먹고 체중이 안 느는 아기. 여기 세연이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면 일부러 네, 깨워서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또 아니죠. 낮에는 그래도 한 4시간에 한 번씩은 먹여줘야 되는 거죠. 밤에는 푹 자도. 그렇지는 않아요. 낮에도 잘 자면 굳이 깨워서 먹이지는 마세요. 그럼 밥 달라고 울 때 줄까요? 네. 근데 왜 엄마들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 나서 크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내 딸도 막 168, 막 170까지 컸으면 하니까 막 먹이고 싶거든요. 제가 아까 2.9는 작게 나는 아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저 자꾸 작았다. 그러니까 엄마들 생각이 정상 범위가 아기들 되게 크거든요. 근데 평균이 아니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일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또 잠에 취해서 잘 안 빠는 애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아기가 꼭 먹어야 되는 아가라면 깨워서 먹이거나 아니면 깨어 있을 때 먹이면 좋은데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물고 자죠. 엄마 저 물고 자고 네. 분유병 물고 근데 자고. 우리가 꿈수유를 할 수는 있잖아요. 꿈나라 수유 해보셨죠? 네. 그래서 아기들은 한 100일 정도까지는 이게 있어요. 빨기 반사가 있어가지고 입에 뭐가 닿거나 아니면 입에 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기 반사를 이용해서 아기한테 먹여주시면 아기가 뭐 충분히 먹어서 칼로리를 채웠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혈당은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이제 깨워서 먹이거나 아니면 깼을 때 먹일 수 없을 때는 꿈나라 수유를 좀 이용해서 아기한테 먹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 번 먹을 때 계속 이렇게 평균 양을 먹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조금 몰아서 먹여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죠. 우리가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먹는 양이 얼마나 되냐고 병원에서 물어보기보다는 아기 하루 수유량을 보통 물어보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아기 한 번에 먹는 양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끼니에는 좀 많이 먹고 그렇죠. 어떤 끼니에는 좀 적게 먹고 그렇잖아요. 아기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더 자고 싶고 조금 먹고 싶고 어떨 때는 오래 자고 일어났더니 많이 먹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건 아기한테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먹이려고 막 잘라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먹을 때는 열심히 먹여야 되거든요. 좀이라도 더 먹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기가 막 잠이 들라 그러면 얼굴도 막 쓰담쓰담 해주고 맞아요. 발도 오물조물 해주고 그다음에 얼굴도 물수건으로 한번 닦아줄 수도 있고 노래도 불러주고 까꿍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하면서 먹을 때는 좀 더 많이 먹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면 좋아하죠. 오늘 원장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신생아 수면과 관련해서 또 진료실에서 어머님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첫 번째 질문, 아기가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줘야 될까요? 이것도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낮에는 또 세상 모르게 자고 밤에 깨가지고 몇 시간씩 안 자면서 놀아달라는 애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기 때는 밤낮이 바뀌었다는 말 자체가 맞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밤낮이 없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밤낮이 없었는데 엄마 배 밖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밤낮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기가 이제 처음 밤낮이 생기려면 최소한 한 6에서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낮에 점점 더 많이 자고 밤에 점점 더 안 잔다고 해서 이걸 밤낮이 바뀌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아직 그냥 밤낮이 없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빛과 어두움에 의해서 자고 깨는 시간이 조절되는 걸 우리가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뭐 설카디안 리듬 여러 가지 말로 하잖아요. 그게 처음 생기는 게 한 6주에서 8주 정도가 돼요. 그쯤 되면 아기가 하루 중에서 제일 긴 잠이 저녁 시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언제 길게 잘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일주기 리듬이 조금 더 잘 생기게 부모님이 도와주고 싶으면 낮에 아기가 낮잠을 자는 시간에는 너무 어둡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암막 커튼도 열어주고 좀 환한 상태에서 아기가 자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시간에 엄마 전화 받으셔도 되거든요. 조용하게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눈앞에 붙여놓잖아요. 네. 아기가 자고 있으니 초인종 X 막 이렇게. 그다음에 윗집에서 이 청소기 돌리면 전화하고 네, 층간소음. 난리가 나죠. 근데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낮에는 일상적인 소음에 그냥 노출을 시키세요. 음악 조금 들어보셔도 되고 다 일상생활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밤에 잘 때는 반대예요. 밤에 잘 때는 완전 깜깜하게 하고 애기한테 수유를 하거나 기저귀를 가는 시간조차도 불을 환하게 하지 말고 어둡게 해놓고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조용히 동작도 섬세하게 조심조심 그렇게 갈아주셔서 밤과 낮의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일주기 리듬이 더 확실하게 잘 생기고 규칙이 잘 잡힙니다. 수면등 정도는 괜찮은가요? 근데 수면등도 아기가 뭐 밤에 무서워하면 필요한 거지만 굳이 그거를 잘 자는 아기한테 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기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분리수면을 해야 되는데 자기 깜깜해서 혼자 자기 무섭다 이럴 때는 엄마가 그럼 수면등도 켜주고 그래도 무섭다 하고 밤문도 조금 열어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기가 지금 수면등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데 그걸 켜줄 필요는 없고 엄마가 뭐 기저귀를 갈거나 수유를 하는데 수면등을 조금 켜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수면 무호흡증 모니터링 기계를 사야 할까요? 입니다. 이게 이제 신생아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아기가 잘 때 주무세요. 아기가 깨면 엄마 못 자니까 잘 때 주무시라고 하는데 이제 요 수면 무호흡증 모니터링 기계를 이제 많이 분들이 사용하시거든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하고 신생아 그 영아 돌연사 증후군하고는 의학적으로 거의 연관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란 얘기인가요? 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그 예방 수칙이 쫙 있어요. 아시죠? 되게 많은 예방 수칙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모니터링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원리가 뭐냐 하면은 아기가 숨을 안 쉬거나 아니면 심박수가 느려지면 심장 박동수가 느려지면 알람이 울리는 원리거든요. 근데 아기들은 원래 태어나서 몇 주 동안 되게 불규칙하게 호흡을 하는 거 아시죠? 아기가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쉴 때도 있어요? 아기가 주기적 호흡을 해요. 숨을 안 쉬고 가만히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안 쉬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숨을 안 쉬고 있다가 얼마나요? 갑자기 막 몰아쉬는 거예요. 그게 주기적 호흡이거든요. 일시적인 호흡 정지 후에 따라잡기 호흡을 막 하는 호흡을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게 아기가 숨을 안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기 얼굴색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울려도 걱정이다. 그쵸? 그렇죠.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아기는 해야 돼요? 잘 자고 있는데 알람은 울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모니터링 기계를 어떤 분들이 사시겠어요? 아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죠. 사죠. 근데 심지어 알람이 자꾸 울려. 그러면은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런 모니터링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 안에 우울감이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그냥 기계를 팔려는 어떤 상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아기가 이제 소아과 선생님이 이걸 집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집에서도 아기가 코에 산소줄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아기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어서 이런 모니터링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아과 선생님께서 요거를 집에서 사용하라고 권유를 해주시겠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서 이걸 구입해가지고 별도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네. 웬만해서는 문제가 없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너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신생아 시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자유롭게 댓글을 네, 남겨주시면 올려주십시오.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